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멸 공식이 적용되는 시기의 절대자의 신검은 정치인이건 부자건 군중이건 종교인이건 사상가이건 예술가이건 보통 사람들이건 가리지 않고 인간들의 마음에 나타납니다. 파멸 공식을 저번에 언급했죠. 절대자가 사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시기가 있다. 그렇죠. 그런 시기가 있죠. 그런 시기에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사회를 파괴하고자 움직여요. 사회 구성원들이.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의 마음에 절대자의 뜻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사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래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시기의 절대자의 신검은 인간들 정신에 존재하는 신검과 조응하여 좋은 예술작품과 정교한 사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요. 절대자의 신검이 움직이니까 많은 좋은 작품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한 시기에. 그래요. 절대자의 신검을 성공적으로 세상에 실현시켜 문명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경우를 가리켜 혁명이라고 하며 그 중심에 섰던 인간을 혁명가라고 칭할 수 있겠지요. 그 사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혁명이 발발할 수 있는 거죠. 폭동이나 반란이 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성공하여서 권력을 잡았다 해서 다 혁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혁명은 세상에 알려진 혁명의 뜻과 약간 다를 수는 있죠.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역사에도 한 건 있긴 있었지요. 그래요. 뒤에서 보기로 하고, 단순히 피해가 많다고 해서 국가제도에 큰 변혁을 일으켰다고 해서 혁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권력을 잡고 국가제도에 큰 변혁을 일으키면 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지만 꼭 그것이 혁명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관찰되는 문명의 양적 성장, 질적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 왜 지었을까요? 폭동을 일으켜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권력을 잡은 뒤 제도를 바꾸는 게 혁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이 혁명이냐 이렇게 보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폭동에 참여한 이들이 많다고 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큰 희생을 치렀다 해서 혁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명의 양적 성장 질적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지 혁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계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의 밀란이나 반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요. 한국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밀란이나 반란이 일어났죠. 대부분은 어떤가요? 그래요.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한 수십 년에 한 번씩 큰 밀란이 일어나죠. 촛불 시위도 그랬고 2016년도 그래요. 뭐 4.19 의거라고 하죠.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반란도 많이 일어났죠.
그래요.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밀란이나 반란은 주체에 따른 분류법입니다. 밀란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일으키는 것이며, 그렇죠. 반란은 군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가 주동이 되냐에 따라서 밀란으로 불리기도 하고 반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으킨 주체를 기준으로 선과 악이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권력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일으켰다 해서 일으키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반란을 일으키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일으킨 주체를 기준으로 선과 악이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이는 누구나 마음속에 정의와 불의를 느낍니다. 그렇죠. 밀란에 참여하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으키겠죠. 반란에 참여하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찬가지겠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란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불이라고 생각하겠죠. 다 마찬가지죠. 동시에 제도를 파괴하려 하고 인간을 해치려는 악도 숨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즉 그러한 집단적 행위 자체가 외양내엄한 일이지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요. 대부분 안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게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악이 겉으로는 선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악이 깔려 있다. 성공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밀란이나 반란이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지긴 되게 어려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혁명이 되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외양내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지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원래 성과가 있었는데 말을 집어넣었죠.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의지와 또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성과는 문명의 발전과 결부됩니다. 그렇죠. 문명의 발전을 위해 움직였냐 움직이지 않았냐를 본다는 거예요. 꼭 성과라 해서 꼭 권력을 잡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사회에 그 권력을 잡지 못하고 큰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내재된 악을 제거하고 어그러진 정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와, 그래요. 그러한 의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술 그리고 그에 바탕한 좋은 결과가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지, 앞에서 언급한 의지나 기술이 없고 어그러진 정의를 바로잡지 못하고 내재된 악이 발현되어 문명을 퇴보시키고 제도에 해만 끼쳤다면 그러한 일은 악한 일이 됩니다. 그래요.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죠. 2016년 12월에 어땠나요? 촛불 시위가 크게 일어났죠. 그게 참여한 이들이 모두 빨갱이는 아니겠지만 주축이 된 이들이 누구였나요? 그래요. 빨갱이들이었죠. 아니, 빨갱이들을 추종하는 이들이거나, 그리고
손쉽게 권력을 잡았죠. 손쉽게 권력을 잡았어요. 좌파를 지향하는 정당에서 민주당이었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서 어땠나요? 시장을 파괴하려 했죠. 여러 측면에서 관찰이 되죠. 일관됐죠.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파괴하려 했죠. 그래요. 예전에 막 살펴봤던 건데, 응? 그래요.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래, 한번 또 볼게요. 어떤 멍청한 인간들은 주체가 민중이면서 다른 존재면 악으로 분류하는데 이 사람은 선악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이 분류법도 엉터리이며 역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0년간 민중을 중심으로 폭동을 계기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내재된 악이 발현되어 비참한 삶 속에서 멸망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2017년에 이러한 글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었겠죠.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은 인간들이 일으키는 밀란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체에 따른 분류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적 행위는 의지와 기술 성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과만 있었는데 의지와 기술도 넣었죠. 그래요. 밀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뜻이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확립하려는 거였어요. 그럼 어떤가요? 그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밀란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국가가 한때 많았죠. 1980년대만 하더라도. 밀란이 일어나면서 붕괴된 경우가 많죠. 그런 밀란은 좋은 밀란이라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를 발전시키면서 그래요. 풍요롭게 하고 인권도 신장되고 그렇죠. 그 좋은 거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2019년도에 밀란이 일어났죠. 사회주의 정부에 반대해서 그런 건 그래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권력까지 잡고 실제로 빠른 시간 내에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확립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밀란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요.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은 인간들이 이렇게 밀란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체에 따른 분류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한 행위는 과정에 악이 내재되어 있어 주체가 누구이건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분류법으로 따지면 외양내음한 행위와 외음내양한 행위는 진행 과정에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가능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정의를 조금씩 바로 잡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혁명으로 발전하더라도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회의 정의가 크게 어그러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 좋은 일은 아닌 것이며 대부분 혁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이들은 밀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평소에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요. 여기서 가리키는 혁명이란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폭동이나 반란을 가리킵니다. 계속 언급했죠.
단순히 권력을 잡는다 해서 그래요. 혁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국가제도를 변경시키는 것을 의지나 결과와 상관없이 혁명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피를 흘리고 문명을 흡족해 시키는 것을 혁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계속 언급했던 말이죠. 그러한 경우는 성공한 폭동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겠군요. 성공한 폭동을 한 단어로 성난으로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밀란이다. 그래요. 이런 단어가 있을까요? 성난. 그런 단어는 없죠. 이걸 쓰니까 찬한 단어겠죠. 그래요. 성공한 폭동, 성공한 밀란이라는 거죠. 주석.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성난으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촛불 밀란이 있다. 그렇죠. 권력을 잡는 데까지 자팔징하는 정당이 권력을 잡는 데까지 이른 것이지요. 손쉽게 권력을 잡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때 너무 큰 재미를 보다 보니까 그래요. 최근에 보면 어떤가요? 대통령이 선거로 뽑히고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래요. 퇴진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하자는 건가요? 성난을 일으켜보자. 뭐 그런 속셈이 있는 거죠. 너무 큰 재미를 봐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파멸 공식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 즉 절대자의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의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터진 것이기 때문에 어그러진 정의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진리와 자비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에 입각하여 자비와 사랑을 베풀려는 의지를 발동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진리에 입각해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리에 입각해야 되겠죠. 인간과 집단에 대한 적대감과 적대행위는 항상 함께 국가를 이루어나가야 할 인간들에게 서로 불신과 증오만 가중시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도 어려울 뿐 큰 피해만 남기고 마무리되지요. 2017년에 쓰였을 때 2017년에는 어떤 말로 어떤 생각으로 썼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역시 우려한 대로 진행이 됐던 것이지요. 인간과 집단에 대한 적대감과 적대행위는 그래요. 절대자의 시험이 이루어질 경우 인간들이 진리에 따른 자비와 사랑의 의지를 발동시켜 제도의 신검을 이용하여 정의의 일부라도 바로잡으면 문명은 발전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며 평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으니 바로 진리에 따른 자비와 사랑의 의지를 발동시켜 만든 신검, 이는 또 하나의 절대자의 신검이며 자비와 사랑의 신검이며 태극 신검에서 시작하는 신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절대자의 시험이 진행될 때는 사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신검이 작동한다 그랬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자의 신검에는 또 다른 신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냐, 입증이 가능하냐. 그래 한번 볼게요. 주석이 있죠. 절대자의 시험이 진행되면 사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절대자의 신검이 작동된다. 하지만 사회를 정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또 하나의 절대자의 신검 역시 움직인다. 이는 태극신검과 태극기 집회에서 확인이 된다. 그래요. 태극신검은 어떠한 의지에서 쓰여졌나요? 2017년에 쓰여진 글이지요.
사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절대자의 신금이 일루스니는 작동하고 있음을 감지를 했죠. 그것을 막고자 하는 의지에서 쓰여진 글이 태극신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을 해라, 진리에 입각해서 자비와 사랑 베풀어라, 이런 말을 적어놓은 것이지요. 또 어디서 확인하나요? 태극기 지표에서 확인이 되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려 한다. 그래요.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 같다. 이런 것을 감지한 이들이 그 당시에도 태극기 집회에서 많이 참여했죠.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이 됐던 것이지요. 거기서 또 하나의 신검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은 어떤가요? 절대자의 시험장. 절대자의 시험이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사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파멸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다는가요? 무엇이 있나요? 절대자의 신검에는 자비와 사랑의 검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의 파괴를 막고자 하는 그러한 검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림으로 표시해 본 거죠. 인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진리에 입각하여 정의가 어그러진 부분을 잡고 방법을 살피니 어그러진 사회적 정의가 바로 잡히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적 질서가 성립하니 사람의 마음에 형성된 마그마가 사라지고 사회는 밝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요. 비유를 쓴 거죠. 물론 정의가 바로 잡힌다고 하여 당장 소득이 증가하거나 직업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의 힘이 개선되고 강해지니 어려운 순간을 큰 피해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바로 잡으면 제도의 힘이 개선되겠죠. 제도가 개선되고 제도의 힘이 강해진다야 되겠죠. 제도가 개선되고 힘이 강해지니 이렇게 적는 거예요. 현 시대의 제도는 완전하지 않다 그랬죠. 불완전한 측면이 많다 했죠. 왜 그런가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그렇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자의 시험. 앞에서 언급한 절대자의 시험은 최고 규모로 펼쳐지는 시험인 것이고, 그렇죠. 사회 전체에 펼쳐지는 신검인 거죠. 시험인 거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회는 크게 쇠퇴하거나 멸망하죠. 사회 구성원들은 비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절대자의 시험은 한 인간의 마음에도 한 인간의 인생에도 한 집단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자의 시험은 개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요. 집단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악령과 결합하여 반복적인 악한 행위를 통해 악을 육화하여 악인이 될 때 혹은 악한 거래를 집단이 지속적으로 할 때 절대자의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섭리에 위배된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절대자의 시험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건 집단이건 모두 해당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간의 경우 절대자의 시험은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일은 잘 공개 안 되죠. 또 안 좋은 일을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하죠. 반면에 국가의 경우 개체의 수에 있어서 인간보다 적어.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가는 그래요. 200개 정도밖에 안 되죠. 일반화하기 쉽고 그래요.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용과기가 용이하며 국가에 대한 정보는 대체로 다 공개가 되죠. 핵심적인 것들은 절대자의 시험에 있어서 개인이나 국가나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나타나는 절대자의 시험을 연구하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절대자의 시험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원리는 똑같겠죠. 섭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면 마침내 시험이 도래하겠죠. 그래요. 또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깨달음을 아는 이들이 연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처음 언급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국가 내 존재하는 개별 집단에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인간 개인뿐만 아니라 개별 집단에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볼게요. 내가 곧 밝히겠네. 우리 탐구 과제인 정의란 때로는 개인이 도덕으로서 문제가 되고 또 때로는 국가의 도덕으로서도 논의되고 있네. 그 정의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도덕적 측면에서도 논해질 수 있지만 국가적 측면에서 논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 한 말인가요? 플라톤이죠. 국가는 개인보다 크지. 그렇다면 보다 큰 곳에 존재하는 정의의 편이 더 클 것이며 또 배우기가 쉬울 게 아닌가. 배우기 쉬운 것부터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국가의 정의부터 생각해 보세. 그리고 나서 개인에 있어서의 정의도 생각해 보기로 하지. 큰 것과 비슷한 점을 작은 것에서 찾아내면서 말이네. 그래요. 이제 또 언급한 내용은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겠지요. 각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기 인생에 절대 잘 시험이 없었는지.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